안녕하세요. 박기령 강사입니다. 오늘 수업은 매출이 오르는 상세 페이지 기획법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상세 페이지 기획법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요. 많은 기관과 이제 다수의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했던 일은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디자인을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에게 수업을 듣는지 궁금하실까봐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 기획을 하다가 좀 더 저한테 이제 교육도 진행을 하면서 교육을 듣는 분들이 매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보다는 상세 페이지 기획 쪽으로 좀 교육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좀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실제로 매출을 많이 올려드렸고, 그렇게 하게 돼서 기업들에서도 이제 저를 찾아서 지금 보시는 이 상품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상품들을 재기획을 할 때, 이미 상세 페이지가 있는 상태에서 재기획을 할 때 이런 상품들을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지금 출석 체크 하시는 분들 광고성 임원이 1만 원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출석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송출 딜레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중간에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답변을 해주시면 강의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저도 예전에 지마켓에서 판매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 처음에 시작하는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이 이런 순서로 시작을 해요. 상품을 소싱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상품 등록하고 광고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광고를 하고 나서도 이게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세 페이지를 리뉴얼을 하는 거죠. 그때 상세 페이지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을 일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한 다음에 디자인하고 업로드를 한다면은 훨씬 매출이 더 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제 제품도 판매를 해봤고 사실상 지금은 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을 하지 않고 급하게 했을 때와 기획을 했을 때 매출 차이가 크고요. 또 실제 수강생분들 중에 경쟁자한테 지고 있다거나 판매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기획서를 쓰고 다시 디자인을 해서 매출을 많이 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이 기획에 대한 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기획의 중요성, 타겟, 그리고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 이렇게 되고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많기 때문에 말을 조금 빨리 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상세 페이지 기획의 중요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5번 노출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상세 페이지가 괜찮아야 사실상 노출에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월간 검색어, 포털 사이트의 월간 검색어만 보더라도 광고나 노출에 대한 검색어는 많지만 기획은 현저히 검색어가 떨어집니다. 조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광고에만 이렇게 집착은 좀 뭐하지만 어쨌든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체로 그런 분들 상세 페이지 보면은 상세 페이지 기획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보통 광고를 했을 때 우리는 유입 경로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지마켓이나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우리 상품을 찾겠죠. 그리고 대표 이미지를 보고 상품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출됐다 하고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유입량이 많다고 판매가 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광고비만 지출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구매 경로예요. 구매 경로를 잘 생각했을 때 우리가 괜찮은 기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하고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때 또 가격이라든가 상품명 같은 것도 보고서 클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후기를 확인하죠. 여러분들 후기 확인하세요? 안 하세요? 후기 확인하실 거예요. 30명 중에 1명 정도는 안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보통은 후기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보죠. 우리가 뭐 수능 볼 때처럼 정독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상세 페이지 상단에서 보통 3초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해요. 구매 결정이. 그런데 우리가 1등 하고
하고 있나요? 1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바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또는 재구매일 때는 바로 구매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찜 있잖아요. 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탈이 90% 이상이죠. 뭐 99% 나가요. 왜냐면 이걸 안 사겠다고 나간다기보다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상세 페이지는 비교를 한다. 아, 그것끼리 전투를 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다시 상품 대표 이미지 보고, 가격 보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후기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쟁사들 있죠? 나와 다른 판매자분들, 거기에 있는 1점짜리 후기는 저는 꼭, 캡처를 해놔요. 정보를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내 상세 페이지에 올리는 건 아니지만, 아, 고객분들이 이런 니즈가 있구나, 이런 게 좀 불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 상세 페이지에서 좀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저런 데서 불안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타이틀로 쓰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씩 뭐 실습하면서 보여드려야지 알 수 있고, 제가 그런 건 뒷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후기는. 그래서 저는 꼭 하나 말씀드리는 게, 경쟁자의 1점짜리 후기 같은 경우는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고객이 이탈을 한 다음에 이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 두 번째는 내 상세 페이지와 다른 사람의 상세 페이지를 비교한다는 점. 여기선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해요. 반복과 비교를 해서 내 거를 비교해서 이기면은 사는 거고 비교해서 지면 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제가 벤치마킹 얘기가 좀 나올 텐데, 벤치마킹을 가끔 어떤 분들은 1등을 무조건 따라해라, 1등을 무조건 베껴라, 상세 페이지 만들 때 하는 게 벤치마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상세 페이지는 살아 숨쉬어요. 매번 바뀌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비교를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만 벤치마킹을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수시로 어떤 사람들의 순위를 바뀌는 것도 보면서 그 사람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아, 여기서는 어떤 걸 보고 구매를 했구나, 아, 이런 후기 때문에 여기는 판매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하는 거지 1등을 베낀다, 이런 게 벤치마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벤치마킹을 할 때 꼭 저의 경쟁사인 같은 상품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군들이 좀 잘 팔고 있다 하면 그런 것들도 꼭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벤치마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 반복 꼭 여기서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거예요. 내 상세 페이지가 매력이 있나 없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투에 나갔는지, 아, 매력도 없고 살려는 어떤 이유 같은 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광고를 막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구매 전환은 내 상세 페이지의 매력과 신뢰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기획서를 씁니다.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상세 페이지 기획서를 작성해 보신 분. 재밌는 거는 상품 등록을 하셨대요. 근데 상세 페이지 기획서는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아, 그러면 기획서는 안 쓰고 이분은 디자인하고 업로드를 다 끝내셨구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광고를 해도 확실히 구매 전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쓰고 생활용품이나 식품이라던가 좀 기능성 제품들은 2주 정도 걸려요. 벤치마킹 포함해서. 그리고 의류라던가 좀 사진 중심의 것들은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1, 2주 길게 잡으면은. 그래서 확실히 글을 조금 더 잘 써야 되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은 2주 정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 기획서가 뼈대라면은 포장지가 디자인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자인만 예쁘다고 여러분 구매하시나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 예쁘다고? 아니죠. 구성이 탄탄하고 뭔가 나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어떤 후킹 문구 같은 게 있어야 우리는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후기가 정말 잘 돼 있거나.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하고 포장지를 잘 입혀서 우리는 판매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내 제품을 사주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겟이 누구인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타겟은 넓은 게 좋을까요? 좁은 게 좋을까요? 타겟 잡으셨나요? 자, 제 질문 드리면 아까 뭐라 그랬죠? 답변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채팅창에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타겟은 넓을수록 좋을까요? 좁을수록 좋을까요? 제가 지금 강의를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판매를 할 때는 이런 교육들을 오프라인으로 막 들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강사님은 타겟을 무조건 좁게 잡으라고 했어요. 상품에 따라 다르다. 좁은 게 좋을 것 같다. 그쵸? 저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강의든 어떤 것들이든 무조건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상품에 따라 다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하는지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계신가요? 넓을수록 장점, 좁을수록 장점. 답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얼굴 노출 안 되고 있으니까 답변을 많이 해주실수록 공부가 더 될 거예요. 자, 답변 바로 드릴게요. 넓으면 넓을수록 사실 좁은 것보다 구매 전환율은 떨어져요. 좁으면 좁을수록 전환율은 훨씬 올라가고 기획 초보자분들도 사실 전환을 시키기가 더 좋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럼 전환율이 높다고 좁게 잡으면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제품을 팔아요.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이 사람은 타겟을 어느 정도 넓게 잡았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은 타겟을 정말 조금 잡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꽤나 대중적이고 시장성이 높은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매출이 어디가 더 1등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많이 가겠죠. 넓게 타겟을 잡은 사람. 이 사람. 저도 예전에 기획 실수를 한번 제 상품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타이틀을 바꿨는데 그게 타겟이 좁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넓을수록 장점은 매출 파이가 넓어져요. 대신에 좁은 것보다는 구매 전환율이 떨어진다. 반대로 좁은 건 매출 파이가 좀 좁아지는데 여기에서 전환율이 높아져요. 누구누구 전용 상품인 거예요. 임산부 전용 상품, 운동선수 전용 상품. 어때요? 누구 전용이라니까 혹하죠? 자, 여기에는 제가 오늘 1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없지만 또 변수가 있어요.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고가일수록 사실상 조금 전문 타겟을 잡기도 해요. 누구누구 전용으로. 그래서 프리미엄인 거죠. 가격이 높으니까 이게 가격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아래 타겟들은 사실 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에 또 영향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다 이런데 답을 좀 정해드린다면 저의 경우에요. 이거는 내 제품이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고가가 아니죠. 그럼 저는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내 상품을 사려는 사람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을 거예요. 그 타겟을 저는 나눠요. 일단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군이 또는 어떤 경제적 조건이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눈단 말이죠. 무조건처럼 좁게 넓게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분류 타겟이 좋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거의 대분류를 잡아요. 가격도 적정선이라면, 고가가 아니라면. 근데 위탁 판매 상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시장에서 막 다 똑같은 상세 페이지가 대부분인 거. 제조사에서 상세 페이지를 줘서 그대로 올리거나 조금만 바꿔서 올리거나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데들 보면 가격 경쟁도 심하고 마진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확실히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누구누구 전용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했었어요. 굳이 여성용 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제품인데 뭐 여성분들 대상으로 한다던가 조금 더 좁게 잡아서 아까 여성분들 안에서도 임산부 대상으로 이거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타겟을 좁게 잡으면은 그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게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타겟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내 제품을 구매해주는 분들이고 이 사람을 제대로 분석했을 때 문제점을 알 수 있고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저도 실제로 이 타이틀을 딱 한 줄 바꿨을 뿐인데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근데 그 이유를 결과적으로 알고 봤더니 타겟이 줄어서였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좁은 게 좋은 것도 넓은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장단점을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내 타겟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시로 그냥 제가 써드린 거라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겟군들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는지. 그죠? 어떤 특징으로 나눌 수도 있고 직업군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2인 가구, 1인 가구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런 이미지 본 적 있으시죠?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제가 만든 상세 페이지, 제가 컨설팅했던 업체들은 이거를 꼭 넣었어요. 아무래도 전환이 타겟을 너 이렇게 찍어주니까 전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가 없다면 오늘 한번 추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에. 자, 이 부분이 긴 내용이라서 벌써 세 번째까지 왔죠. 레이아웃은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은 어떤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리지 않는 상세 페이지예요. 이거는 레이아웃이. 일단 후기의 개수도 없고 그냥 상세가 바로 빡 나와버리죠. 바로 뿅 하고. 그럼 상세 페이지가 바로 나오지 않나요?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기획이 그거예요. 제품명부터 시작하는 상세 페이지. 많지 않나요? 우리가 판매 페이지 중에 뒤로 가면은 대체로 다 그런 상세 페이지예요. 제품명 시작하고 장점 1번, 장점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아무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말에 좀 더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상단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 지금 후기템 아래, 후기 개수도 지금 많죠. 이 레이아웃은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관련된 상품, 이 사람이 나가버리기 전에 비슷한 상품이 이렇게 있어요 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는 후기가 한 번 더 나오네요. 분명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캡처가 되어 있는 후기라던가 아니면 말풍선으로 꾸며져 있는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상세 페이지 내부에 이미지로 된 후기들. 자, 답변을 해주세요. 본 적이 있다. 없다. 벤치마킹 하다 보면 정말 많은데 그걸 보고 나서도 나는 나중에 이런 거를 해야지 하고 넘어가거나 그냥 벤치마킹 하고 난 없으니까 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기들이 있다. 그 다음에 상품의 어떤 장점이라던가 타이틀 부분이 파란색 부분에 상품 상세라고 나오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품 판매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고객분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상세 페이지는 이 제품은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 제품은요. 이게 좋고요. 이게 좋고요. 이게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혹시 찾으시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세요? 그럼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더 맞아요. 뭐 비교를 한다던가 이런 기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좀 그런 궁금하게 하는 것들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을 보면 대표 이미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대표 이미지 부분과 상품명 부분 설명하고 상세 페이지 기획 쪽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대표 이미지 부분은 또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대표 이미지가 좋은 대표 이미지인가요? 어떤 대표 이미지가 좀 판매에 영향을 줄까요? 혹시 교육 같은 거 어디 다른 데서 들으셨을 때 어떤 대표 이미지가 뭐 좋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럼 또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무조건적인 건 없다 그랬잖아요.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답변이 안 보입니다.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클로즈업된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또 제품만 있는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또 사람이 제품을 들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근데 제가 먼저 함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대표 이미지는 어떤 때는 클로즈업 된 게 좋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여러 개의 상품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이 나온 게 좋고 안 나온 게 좋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호기심을 끄는 이미지가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뭔가 궁금하게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상품군들을 보면은 눕기를 죄송합니다. 저 물 한 잔만. 네. 좀 많은 상품군들을 보시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보다 보면 요즘엔 눕기를 딴 대표 이미지들도 있어요. 뒤에 색깔을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제가 지마켓에서 쭉 이렇게 봤을 때 검색어를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비교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나와 함께 노출되는 이 대표 이미지들이 어떤 건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표 이미지 똑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만 달랐으면 좋겠어요? 나만 달라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쭉 나왔을 때는 제품만 있는 게, 제품들만 쭉 있을 때는 사람 얼굴이 눈에 띄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개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나 다 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가 똑같다면 개 사진만 있는 게 눈에 띄고요. 다 개 사진이면은 사람이 나오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고를 내가 쳤을 때 누구랑 같이 뜨는지와 또는 광고를 치지 않았을 때 어디에 내가 뜨는지가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와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표 이미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나는 눈에 띄는 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나는 벤치마킹해서 1등 따라하는 게 좋겠다 하시면 그렇게 가시는 건데 저는 사실 그 벤치마킹 1등을 똑같이 해라. 이거는 결국에는 1등의 뒤만 밟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는 참고하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아이템에서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A/B 테스트라고 보통 하죠.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 딱 해놓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지마켓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했냐면은 이어폰을 판매를 했었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사실 그 판매는. 그 이후에 저는 사이트 만들어서 판매하고 강의 판매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어폰을 판매할 때 정말 제 건 눈에 띄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검색어를 넣어보고 이 현재 상황을 지금 제 교재처럼 캡처를 해요. 사진을 찍기 전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검색한 이 페이지를 한 다음에 시안이라 그러죠. 여기저기서 이미지를 갖고 와서 여기다 붙여보는 거예요. 내가 대표 이미지를 어떤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저는 실제로 캡처한 거에다가 시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붙여놓고 이런 걸 해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도 없어요. 혹시 석고상 아시나요? 아그리파 뭐 이런 거. 저희 집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어폰을 꽂아놓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넣었는데 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판매가 될게요? 안 될게요, 여러분? 좀 팔았습니다. 석고상에 이어폰 꽂은 거. 그 당시는 인형에 꽂은 것도 없고 거의 사람이 꽂고 있는 것만 대체로 많았고 아니면 카페 위에, 테이블 위에 이어폰이 얹어 있거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눈에 띄어야 일단 한다는 거예요. 특히 광고를 치거나 이럴 때는. 아무리 실험적이더라도 묻히는 것보다는 광고 대비 클릭률을 많이 얻으려면은 눈에 띄어야 대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야. 그래서 결국 저 조아샵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호기심을 끄는 이미지. 나만 눈에 띄는 이미지.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얼굴이 저렇게 나와 있는 이미지가 눈에 지금 띄는 건 위에 두 개가 다 대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딱 어떤 제품만 지금 보여주는, 저는 저 바지만 있는 게 지금 눈에 띄고요. 개수도 더 적은 게 눈에 띄어요. 왜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지가 다리가 너무 많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딱 2명만 서 있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런 거 다 비슷한 내용인데 결론은 고객이 좋아하는 대표 이미지가 호기심을 끄는 이미지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이드를 봤더니 제품만 딱 있는 게 좋다더라. 이렇게 사람이 나오는 것들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시면은 베스트 본 적 있으시죠? 거기에 사람 나온 것들도 많아요. 대표 이미지가.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로직이나 기계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사람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찾아야 한다. 그게 뭐냐 했죠? 상대적이다. 누구랑 노출되는 거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질문 남겨주세요. 뭐지?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양이 많아서 빨리 말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 같은 게 혹시 빠지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질문을 꼭 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자, 상품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가이드에 있어요. 지마켓 가이드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수기호 같은 거 좀 조심하시라는 거, 그리고 몇 자 정도 상품명에 입력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주의할 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이거 안 지켜서 페널티 받는 것보다는 지켜주는 게 좋겠죠.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기호 조심하시는 거, 저작권법이나 어떤 금지어 같은 거 사용 조심하시라는 내용들. 자, 다음번에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프로모션명은 상품명이 아니라 따로 입력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주의하셔야 할 점.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품명 작성할 때 좀 좋을지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이벤트. 누가 뭐 준다는데, 혜택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보셨나요? 그죠? 그래서 혜택 같은 것들이 가장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숫자기 때문에 인지가 정확히 돼요. 몇 프로, 숫자가 딱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앞에 들어가 주면 좋고요. 지금 보면 타겟이에요. 우리가 타겟이 찾는 검색어를 상품명에 넣어야겠죠. 당연히 타겟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검색어로 검색할지를 생각해서 조합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검색량이 많은 검색어를 넣기도 하지만 무조건 검색량이 다는 아니에요. 검색량이 봄맞은 식탁 도자기요. 근데 봄맞은이라고 검색을 하지는 않아요. 허나 이게 봄 식기라는 거잖아요. 봄에 맞춘 어떤 때, 그래서 그 식기를 살려는 사람들이 타겟인 거죠. 그럼 좀 화사한 식기들을 모아놓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타겟이 들어가면 좋다는 거예요. 봄맞은.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침 한 끼 간식 대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도 타겟이죠. 아, 간식으로 이런 걸 찾고 아니면 한 끼 대용으로 찾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밀키트 같은 거 보시면은 누군가는 집들이를 넣어요. 누군가는 캠핑이라는 단어를 넣어요. 이런 게 타겟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들이 꼭 검색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로 검색하는 타겟이 있을 거야. 아, 요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겠다 했을 때 저는 이건 플러스 알파로 추천을 드려요. 타겟을 넣는 거. 자, 이건 뭘까요? 누군가는 1kg라고 써요. 고기 1kg. 지금 뭐죠? 삼겹살 수육용 1kg.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500g 플러스 500g. 더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500g 플러스 300g. 이런 식으로 좀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죠? 제가 이거 왜 갖고 왔을까요? 박사님이 만든 후지뽕 순살 족발. 박사님이 만들었대요. 뭐 박사가 만든 족발이 무조건 맛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신뢰가 가는 단어기는 해요. 그래서 신뢰가 가는 단어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들인지 아시겠죠? 이건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좀 아쉬운 것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판매가 잘 되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뭐가 아쉬울까요? 평범하죠? 상품명 천일식품 간편한 체다치즈 오믈렛 1.4kg. 간편한은요. 너무 기대치가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치가 딱 있는데 간편한 건 너무 당연해요. 우리 밀키트 같은 거 간편한 밀키트, 간편한 뭐뭐뭐, 간편한 캠핑용품. 간편하다는 건 이제는 누구나 알아요. 그 밀키트가. 그래서 뭐 간편하기만 한 걸 찾으시나요? 상세 페이지도 보면 성분 좋은 밀키트 이렇게 들어간다고는 하죠. 근데 여기서 성분 좋은이라고 들어가도 되지만 사실 이 간편한을 그대로 그냥 갖고 가고 싶다면은 저라면은 1분 요리 같은 거를 썼을 것 같아요. 천일식품 1분 요리 체다치즈 오믈렛 아니면 3분 완성. 3분 요리라고 써도 되지만 뭐 3분 완성, 1분 완성. 저는 그러면 조금 더 혹할 것 같거든요. 간편함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여기 안에서 승부가 좀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타이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획서 같은 경우도 2주 걸린다는 게 단어를 맨날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1분 완성, 3분 완성 이렇게 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타겟이 들어간다던가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식품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 신뢰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강원도가 들어간다거나 용량이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품명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세 페이지 기획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후기 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보는 게 첫 번째 평점, 그리고 후기 개수, 그리고 포토 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딱 들어갔는데 평점이 2점이나 1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면은 바로 나가겠죠. 뭐 상세 페이지를 보지 않고. 그죠? 자, 질문을 주셨어요. 상품명 단어와 단어들과의 조합에 로직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거는 타겟이 많이 검색하는 것들, 그리고 월간 조회수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검색이 잘 되겠죠. 로직에 너무 그런 것보다 내 타겟이 뭘 검색할까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라면은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월간 조회수 같은 거를 검색을 꼭 해봐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더 알려드리면 포털에서 그 조회수 대비 판매하는 그 상품 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꼭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조합을 해요. 가장 좀 핵심 키워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조합 키워드 있죠? 타겟에 좀 더 맞는 키워드. 그래서 핵심 키워드랑 타겟 조합 키워드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포털 첫 번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마켓에 보시면 지마켓 ESM 있죠? 그쪽에서도 이제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하셔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직이라는 건 결국 타겟이 검색하고 그 검색어가 내 상품명에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검색이 됩니다. 자, 혹시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후기가 없다면은 후기 체험단과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후기가 0개인 것과 그래도 10개인 거, 100개인 거, 10,000개인 게 있어요. 0개인 거는 광고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후기 없는 상품은 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게 내가 첫 번째가 돼서 뭔가 이거를 사는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후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하세요. 체험단이면 그 체험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후기도 효과가 있어요? 그럼 질문 드려요. 체험단 후기로 어쨌든 30개 있는 것과 0개. 그래도 30개 있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처음에는 신제품 나오면은 후기 체험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체험단을 하시는 거. 두 번째, 후기를 좀 더 받기 위해서 내 상세 페이지 내부에 무언가를 주는 거 있죠. 포토 후기 쓰고 상품권 받자. 뭐 포토 후기 쓰고 뭐 스타벅스 쿠폰 받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벤트들 보여드릴게요. 이벤트를 무조건 상단에 넣으시라는 건 아니지만은 좀 판매가 잘 되는 곳들 대다수가 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그럼 어떤 이벤트를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거, 이런 후기 이벤트. 두 번째는요, 1+1 이벤트라고 하면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 샀을 때 한 개를 더 증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손해보면서 하는 이벤트라 보통은 뭐 10만 개 판매 기념 이벤트나 감사 이벤트로 하는 거고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2개 사면 얼마 할인, 3개 사면 얼마 할인. 이거는 솔직히 윈윈이거든요, 고객과. 많이 살수록 할인해 주는 거. 그래서 상단에 이런 이벤트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은품이나 포장. 정말 제가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경쟁자가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이건 나중에 하려고요. 근데 딱 봤더니 포장 때문에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이 훨씬 좋은데. 수강생분 제품이 훨씬 좋더라도 이게 포장이 필요한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좋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포장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을 상단의 이벤트로 꾸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은품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혜택이기 때문에 상단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혜택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제 제품을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마진이 이제 많으면 뭘 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마진이 너무 안 남아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아무래도 후기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으니까 뭐
마진이 많이 안 남더라도 후기 이벤트는 하시는 게 좋고요. 정 안 된다 하신다면은 배송비 내가 내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은 공지지만은 이벤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무료 배송 이벤트다 해서 상단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당일 배송이나 도착 보장, 뭐 오늘 주문 도착 보장 이런 거 있죠.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걸 넣는 것들도 사실 상단에 내가 이런 혜택을 이렇게 주고 있다. 이런 표시로 이렇게 강하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벤트들이 사실상 전 좋아요. 특히 이렇게 얼마 할인해준다 할 수 있죠. 이런 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죠. 2개 샀을 때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시거나 무료 배송 이벤트나 당일 배송 이벤트는 비용도 안 들죠. 이런 걸 상단에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단엔 이벤트 안 하고 공지로 띄울 때도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단 공지 이벤트 영역이었어요. 자, 자랑 영역, 중요한 영역이에요. 지금 이벤트 영역이 첫 번째로 제가 넣었죠. 여러분은 이벤트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초기 창업자분들이 지금 많으신가요? 이 자랑 영역이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은 초창기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뭐 소비자 만족도 대상이라던가 아니면은 판매 개수 100만 개 판매 신화라던가 이미 10,000명의 고객이 구매했습니다 하고 막 숫자가 다다다다다 막 올라가는 거라든가 본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하단에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 상단에 일단 신뢰도를 올려야 상세 페이지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이걸 상단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랑할 게 생긴다면은 상단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제품 판매에 영향이 있습니다. 구매 전환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도 분명 계실 수 있어요. 오프라인 판매를 하시다가 온라인 판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밀키트 특히. 뭐 설렁탕을 시장에서 30년 팔다가 이제 밀키트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안 쓰시더라고요. 뭐 시장에서 30년 동안 판매하던 거라고는 쓰지만은 몇 그릇을 팔았다라고 쓴다던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의 판매 개수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 혹시 판매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상단에 들어갑니다. 이 위쪽에. 자, 그리고 관련 상품 같은 것도 상단에 있고요. 후기로 넘어갈게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아래쪽에 이런 상세 같은 거는 거의 짧게 들어가고 후기가 거의 3분의 2. 이거는 캡처를 이제 하거나 예쁘게 이제 꾸며준 거죠. 그런 거를 도배를 한 거죠. 그 제품이 판매가 되었느냐? 되었어요. 아무리 장점 1, 2, 3, 4, 5를 쓰는 것보다 그냥 남들이 남겨준 후기를 상단에 쫙 넣어놓은 게 훨씬 판매가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기는. 자, 요거는 이제 아무렇게나 후기를 남기는 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2개를 한번 볼게요.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상세 페이지에는 이런 게 있나요? 어때요? 있으실까요? 이런 게 있나요? 자, 저는 무조건이에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고 제 상세 페이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기의 중요한 점은요. 다른 옥수수보다 그리고 다른 명란보다 이런 말들이 있죠. 비교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가 들어간 이런 후기들이 전환율이 높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상단에 이런 후기를 넣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면은 뭐 너무 예뻐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편해요 이런 것들로 후기를 예쁘게 만들어서 넣었어요. 디자인 아무리 예뻐도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법이 이렇게 쓰인 거. 두 번째, 타겟이에요, 타겟. 다이어트 식단으로 좋아요. 물론 다이어트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이렇게 운동할 때 사용하기 좋아요. 이렇게 어떤 타겟이 들어간 후기가 있어야 뭐가 올라갈까요? 공감 플러스 구매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아무렇게나 만드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기획이 있어야 디자인할 때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2가지 꼭 기억하세요. 비교법 그리고 타겟이 들어간 후기.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요. 디자인은 강, 약, 중간, 약이 중요해요. 강만 있으면 강이 있을까요? 없어요. 약이 있어야 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왼쪽처럼 이렇게 글씨만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만 있는 것보다 오른쪽처럼
눈에 띄는 글씨 아래는 안 읽어도 되는 글씨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작은 글씨든 옅은 글씨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강약이 있어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가독성 때문에. 그렇게 글자의 강약이 비교가 돼야 진한 글씨가 더 잘 눈에 띄거든요. 디자인할 때 강약, 중강약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후기 디자인 볼게요. QA 형식으로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후기를. 그래서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후기가 나왔죠.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답변 꼭 해주세요. 쉬워요. 여기에서 신뢰도를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 답변 기다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손으로 이렇게 가려보시면 돼요. 신뢰도가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자, 딜레이가 되니까 좀 답변이 늦게 올라오겠죠? 좀 기다립니다. 안 어렵죠? 지금 저도 이렇게 화면에서 얼굴 있죠? 사진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제가 상세 페이지 돌아다녀 보면요. 이 후기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꾸며놓은 게. 그런데 말풍선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리얼 후기 해놓고 말풍선만. 얼굴? 푸사? 정답이에요. 너무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화면이 없어졌나요? 자, 이렇게 푸사 얼굴이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후기를 만들 때 얼굴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물론 이거 말씀 더 드릴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는 후기가 여기 사진이 없잖아요. 지금 앞에 화면은. 그런데 여기에는 이 SNS 후기 캡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말풍선만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얼굴이 있죠. 근데 가끔 저희 수강생분들도 이런 거 듣고 나서 얼굴은 너무 가짜 같아요. 가짜 후기 같잖아요. 전 가짜 후기 쓰시라는 말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후기를 디자인화 하시라는 얘기인데 이 얼굴은 구매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후기는 진짜 후기인데. 그러면 대체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름 땡땡하고 이렇게 30대 있는 거 있죠. 아이디나 이런 이름 같은 거를 써주셔야 신뢰도가 또 올라가요. 이런 후기는. 그죠? 근데 고객이 실제로 얼굴 사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저런 이미지는 구매해서 만들어요. 후기는 진짜 후기를 쓰되. 그래서 이겁니다. 캐릭터. 더 예쁜 캐릭터 많아요. 실제로 큰 기업에서는 동물 얼굴을 넣기도 했어요. 얼굴이 확실히 신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후기 이미지를 만들 때는 캐릭터를 넣으시거나 인물을 넣으시거나. 근데 이게 가짜 같다고 생각하는 건 철저히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아래에 있는 후기는 예전에 저희 수강생분 실제로 썼던 후기인데 이렇게 해서 해도 매출은 납니다. 몇몇일 뿐이에요. 특정 어떤 몇몇은 가짜 아니야? 뭐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실제 후기를 썼기 때문에 당당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법적인 문제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고객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신 사진, 후기는 원래 캡처해서 여기다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상업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쓰셔야 돼요. 마케팅 동의. 아시겠죠? 어떻게 받아요?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받을 수 있어요. 고객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뭐 이제 받는다거나 아니면 체험단을 하셨을 때 2차 마케팅 동의서 같은 거 받으시면은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막 가져다가 쓰시면 일단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점 나열하는 그 부분이에요. 상세 페이지. 사실 전체가 상세 페이지이긴 하지만 이건 전체 랜딩 페이지라고 이제 하고 이 안에 타이틀과 제품 장점 같은 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가장 베스트는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궁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호기심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SNS도 똑같아요. 요즘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도 처음 3초가 결정을 한단 말이죠. 솔직히 거의 1초죠. 궁금하게 한 다음에 진행이 돼요. 스토리가. 상세 페이지 똑같습니다. 궁금하게 한 다음에 진행해야지 바로 답을 주면 재미없어서 나가고 임팩트도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궁금하게 할까? 가장 쉬운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호기심 유발령이요. 자, 상단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죠. 1번은 이거 쓰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돈이 들거나 이거 운이 엄청 좋아야 내 제품을 쓰는 거고 실제로 초상권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1번인 이유는 우리가 일단 이건 공부를 하는 거죠. 임팩트가 있어요, 없어요? 스타가 내 걸 썼다. 있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힘이 가장 세요. 1번. 그래서
20만여인 유튜버도 착용했어요. 뭐 모자가 됐던 선글라스가 됐던 이런 게 내 거에 있다 하면은 당연히 계속 사겠죠. 전환이 높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협찬을 해서 이걸 쓸 수 있게 어떤 비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운이 엄청 좋아서 유튜버가 내 거를 썼어요. 그럼 그거 함부로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사진. 안 되지만 사실 적시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내 거를 썼다는 글을 쓰고 검색해 보라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힘은 가장 센데. 아쉽죠?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타이틀을 잘 쓰는 방법뿐이에요. 자, 문제를 팔아라 고객의 문제 파악이라고 했어요. 이게 몇 년 전에는 엄청 자극적으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질 정도로 이제 자극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강화돼서 광고를 너무 심하게 하면은 걸리잖아요. 만약에 자극적으로 썼더라도 그걸 실험이라던가 이런 걸로 다 증명할 수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문구들은 함부로 쓰실 수는 없어요. 자, 근데 가볍게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뭐뭐뭐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법도 들어갔죠. 약간 불안하죠? 뭔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는 뭔가 좀 다른가? 약간이에요. 이건 진짜 약한 거.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언니, 아직도 이거 안 먹어봤어? 여러분, 아직도 이거 안 써보셨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일단 물음표가 들어갔죠.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제품명만 쓰고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품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다 해볼 수 있어요. 경험에 비춰서 문제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쪼이는 티셔츠, 이것도 저는 그런 민소매 있죠. 민소매가 아무리 너무 쪼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너무 쪼이는 그런 나시를 꼬이네요. 구매하셨나요? 여러분, 탄맛이 나는 참기름 구매하셨나요? 뭐 아니면은, 여러분, 다리가 뚱뚱해 보이는 청바지 아직까지 입고 계신가요? 뭐 이런 멘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고객의 어떤 문제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판매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결책을 그 이후에 내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 타이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샤워 필터를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판매를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고 싶지 않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 너무 평범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제기라는 건 어떤 거냐? 이렇게 시작하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주 고객이 싫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도관, 변기보다 1000배 더럽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막 이런 것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렇게도 판매가 됐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너무 자극적인 게 많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지치는 감이 있어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거는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뉴스 나오는 거, 뉴스. 없다라고 한다면 상세 페이지를 많이 안 보신 거예요. 내 경쟁자 것만 보셨다던가. 정말 많이 보다 보면요. 정말 많습니다. 뉴스가 나와요, 이렇게. 물론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거겠죠? 힘이 굉장히 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타이틀 문제 제기를 일반인인 내가 하는 것과 미디어가 이렇게 큰 문제를 하는 것과 미디어가 말하는 문제가 크죠? 그리고 당연히 내 제품이 그걸 해결해 준다고 했을 때 미디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제품이.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컨설팅한 업체 중에 이렇게 바꾼 적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매출이. 맨날 쓰진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상품에 이렇게 미디어의 힘을 가져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기획을 하다 보면 그때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실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출처를 이렇게 남겨놓거든요. 근데 원래 출처만 남기면 안 돼요. 구매해서 쓰셔야 돼요. 상업용이니까. 근데 과연 상업용으로 구매해서 쓰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저런 뉴스들을 2개 정도만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해서 쓰실 수 있어요. 검색해도 나오고요. 하나 알려드리면 뉴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스토어. 그래서 그런 곳에서 검색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재밌어요. 이렇게 기획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해결책을 주는 형식으로 가면은 판매가 확실히 달라져요. 광고를 쳤을 때 매출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호기심 유발 영역이에요. 궁금하게 만들고 아직 제품 장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제품 장점을 이 다음부터 쓰겠죠. 그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게 확신 영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전문가의 어떤 인터뷰나 전문가의 의견 또는 전문가의 후기 같은 걸 넣은 곳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먹는 거예요. 영양사, 연구원의 강력 추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가 나오면 되는구나. 근데 전문가는 연예인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확신 영역에 들어가요. 타이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본 적 있으시죠? 이런 인증마크라던가 아이콘들이 기능을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언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라고 말씀드렸죠? 동영상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동영상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관련 유튜브 동영상이 어떤 건지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든 다른 사람의 후기든 다른 누군가의 거는 허락 없이 올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꼭 질문 주세요. 헷갈리시면 이런 거. 자, 그래서 인증 마크 이런 거 아이콘들 꼭 넣어주시고요. 없다면. 그리고 인증서 본 적 많아요. 근데 이런 게 거의 중하단부에 배치돼요. 상세 페이지. 일명 이걸 보고서 나중에 이걸 보고서 산다기보다는 이미 궁금해하고 나한테 이게 필요해. 상단 3초에서 끝나고요. 아래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미디어 나왔는데 왜 또 나오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미디어는요. 제품의 어떤 장점이에요. 아까 전에 이 타이틀에 나왔던 거 있죠. 이 경우에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런 미디어가 문제를 어떤 걸 제기를 했을 때. 근데 확신 영역에도 가끔 이런 식으로 어떤 미디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뉴스 기사라던가 아니면 방금 말씀 주신 어떤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근데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서 쓰셔야 돼요. 허락을 받고 쓰거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제품의 어떤 장점이 나왔을 때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문제 제기일 땐 상단, 아닐 때는 중간이나 중하단입니다. 제품 장점은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법에 관련된 건데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멈춰놓고, 이거 유튜브 업로드 되잖아요. 멈춰놓고 이런 건 보세요. 이건 함부로 영상이나 뉴스 쓰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이제 해드리면은 확신 영역에서는 또 쓸 수 있는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가 나오는 거, 그리고 비교법, 요건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추가됐죠. 장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법이에요. 제발 반복해주세요, 여러분. 장점을 1번부터 5번까지 쓰는 것보다 1번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그래도 기억에 남아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장점을. 한두 개 정도는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점. 자, 네 번째. 비포 애프터.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어떤 후기가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움짤 같은 걸로 많이 표현해요, 요즘에. 그래서 비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이랬는데 나중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움짤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확신 영역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움직이는 이미지예요. 오래 머물러요. 확실히 딱 멈춰요. 스크롤 이렇게 넘기다가 딱 멈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장점을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런 움짤은 반복되는 움짤이에요. 이렇게 어떤 장면이. 두 번째,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요즘. 이건 데이터 움짤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떠한 수치나 데이터 같은 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때 움짤을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호기심 유발 영역, 확신 영역. 세 번째는 법적으로 꼭 남겨야 되는 부분이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상세정보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제조사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하단에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파란색 영역, 우리가 호기심 유발 영역, 확신 영역, 상세정보 영역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레이아웃 할 때 상세 페이지만 딱 기억하시면 안 되고 위쪽에 있던 후기, 이벤트, 후기 개수, 대표 이미지, 상품명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상세 페이지 기획서를 한 1주에서 2주일간
꼼꼼히 다른 데들 보면서 멘트라던가 단어 하나하나 고민을 해보면서 써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오늘 배우신 거 수치법, 뭐 반복법, 비교법, 비포 애프터 그리고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녹여가다 보면은 지금 상세 페이지보다는 조금 더 구매 전환이 잘 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희 딜레이가 좀 있다 그랬죠, 송출에.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 강의 이제 마무리 총 정리해 드릴 건데 지금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3가지 했어요. 왜 기획을 해야 하느냐? 기획 안 하시고 광고하시면 안 되는 이유예요. 다 광고비만 나가고 매출 전환이 안 되니까 이게 훨씬 전 광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고도 중요하지만. 2번째, 타겟 중요합니다. 이 타겟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너무 넓게 잡고 너무 좁게 잡고 이런 것보다 내 상품에 맞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말씀드렸죠. 오늘 그거 나눠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3번째가 지금 쭉 설명드린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획을 실패하는 3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내 중심, 내 제품 좋아. 장점은 이거 있어. 근데 고객은 생각을 안 하는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아무리 내 제품이 좋더라도. 이게 문제고요. 자, 2번째. 이런 정보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긴 한데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너무 아래에 있어요. 나는 사이즈 정보를 위에서 보고 싶은데 아래쪽에 있다거나 찾기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이고요. 자, 3번째. 이거 너무 중요하죠. 후기가 없다거나 뭐가 또 없죠? 뭔가 자랑할 만한 어떤 요소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디자인과 기획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고가 제품인데 갑자기 막 말풍선 같은 게 막 튀어나온다던가 모서리가 둥그러지게 막 디자인했다던가 그런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질문 들어왔죠? 저거는 MD 컨택은 따로 채팅으로 알려드릴게요. 상세 페이지 기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어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채팅으로. 자, 정리를 좀 이제 마지막에 해봐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수업 듣고 아무것도 안 해보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라도 꼭 바꿔보셔야 합니다. 뭐 반복법을 써본다던가 비포 애프터를 써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바꿔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이걸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정보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지 2번째, 고민을 해결해 주는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과연 내 타겟의 어떤 문제점 심각한 고민만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과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게 모르겠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보세요. 판매자들 있죠. 그 판매자들의 후기를 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 이미지 퀄리티,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브랜드 컨셉에 맞는지. 4번째,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5번째 정말 중요해요. 신뢰와 매력 요소가 내 거에 있는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고 상세 페이지 기획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나가지 마세요. 저 설명드릴 거 더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는 저작권 문제 없습니다. 그걸로 상세 페이지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냐.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나를 녹이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스토리로 짜가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러이러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어떤 스토리라인을 짜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디자인 제품을 파는데 내가 5년차 디자이너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근데 이런 것마저도 없고 나는 그냥 일반 제품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내 제품을 홍보했을 때 조금 고객이 신뢰를 가질 만한 전문가가 있다면은 저는 돈을 주더라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게 기획 단계에서 비용 지출이 나가는 부분인데 운동기구를 팔면 뭐 헬스장 같은 데 가서 트레이너한테 인터뷰를 한다던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전문가를 또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후기를 어쨌든 체험단을 하는 거죠. 체험단을 해서 받아서 그 후기들로 마케팅을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신제품 기획하고 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많아요. 저게 뭘까요? 란에서
실제 류비나 실사용 후기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거 다시 한 번만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란에서 실제 류비나 실사용 후기 같은 거라는 게 어떤 건지? 아, 네, 명호님 상세 페이지 적당한 길이 길어도 문제, 너무 짧아도 문제. 요거는 질문을 드려요. 결국 기획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짧게 만들면 무조건 팔릴까요? 길게 만들면 무조건 팔릴까요? 무조건은 없어요. 근데 짧은데 여러분이 무조건 팔리게 할 만한 기획을 할 수 있다? 짧게 가면 좋죠. 근데 짧으면 초보면 초보일수록 그러니까 쓸모 있는 게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요즘 상세 페이지가 너무 길어서 싫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의 생각일 수 있어요. 누구 다 길어요, 요즘 상세 페이지가. 그러면 빨리 넘긴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면 그 보다 보면 임팩트 있는 부분에서 멈추게 할 줄 알아야지 길고 짧은 거 사실 그것보단 기획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짧게 했는데 기획 요소가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들 있죠. 그거 넣으면 되게 좀 길어지는 편이에요, 상세 페이지가. 짧게 하고 그런 요소가 없을 바에는 차라리 길어지더라도 판매가 될 요소들을 다 넣어주는 게 좋아요. 판매가 될 요소가 없는 게 문제지 길고 짧은 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잠시만요. 판매가 기준으로 수수료가 나온 줄 알았는데 등록한 정상 10만 원으로 올리고 30% 할인하면 음, 여러분이 제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게 고객한테 확실한 이득이다라고 된다면은 저는 넣을 거예요. 할인을 해주는 게 맞다면은, 실제로. 이게 내 이득인 거를 쓰는 것보다 고객분한테 이득이 되는 거면 쓰는 거예요. 저거는. 실제로 진짜 할인을 해주는 거라면은 쓰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틀렸다면 다시 써주시면 돼요, 질문은. 자, 그래서 질문, 지금 다 받았으니까 질문 부분이고요. 가끔 뭐 책 추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무조건 다 사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홍보하네 뭐 이렇게 할까 봐 하는데 타겟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혹시 한 달에 2억 이상 매출이 난다. 그러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수강생 중에 단일 상품, 저한테 이제 수업만 들으시고 또는 이제 컨설팅까지 받으셨을 때 가장 좀 매출이 잘 나오는 경우가 단일 상품에 2억 정도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순이익으로도 많이 내고 있고 근데 2억 이상 뭐 막 하고 이미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안 보셔도 되는데 한 번도 기획을 안 하셨다. 나는 판매가 되는 글쓰기를 못하겠다. 오늘 내용 말고도 판매가 되는 글쓰기라든가 카피라이팅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철저하게 상세 페이지에 관련해서. 그래서 일반 책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거는 상세 페이지에만 맞춰진 카피라이팅이랑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억 미만, 난 좀 공부를 제대로 해서 그때그때 보면서 하고 싶다, 상세 페이지 기획을. 그러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책, 그리고 뭐 따로 카피라이팅 책이 필요하시다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기사를 쓰는 카피라이팅이나 좀 블로그 카피라이팅이나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맞다고 하시네요.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후에 또 제가 못 본 질문이 있네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신뢰 줄 수 있는 요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기 같은 거라든가, 후기가 없으면은 어떻게든 후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를 따로 하셔야 된다고도 말씀드렸고, 나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랑을 많이 안 해보셔서 상세 페이지도 조금 그런 걸 부끄러워 하시는데, 나라는 사람, 내가 이 제품을 어떤 제조했다면 만들게 된 계기, 아니면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의 차별점, 이것도 다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돼요. 일반 상품과의 어떤 차별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도 해요. 자사 제품에서 이만큼 올라갔다. 자사 제품에서 더 개발됐다. 이것도 신뢰를 주죠. 너무 방법은 많아요.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근데 가장 큰 건 후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메일 보내도 답변이 없어서 사실 너무 많이 오기는 해요. 질문을 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을 막 딱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강의가 오늘 끝나고 일주일 이내라고 하죠. 일주일 이내에 문의를 주셨다.
그렇잖아요. 평생 계속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끝까지 다 답변을 드리겠다면 못하겠고, 이게 업로드되고 일주일 이내에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시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포토샵이나 이제 좀 디자인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올라가 있고요. 상세 페이지 기획 관련된 것도 쭉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네,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수업 네. 지금 질문 주신 분 계셔서 채팅으로 좀 마무리로 보내고 계세요, 매니저님들이. 그래서 그거 기다리느라 있는 거고. 네. 네. 오늘 수업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